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람의 신경계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사람의 이제 신경계는 중추 신경계와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 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중추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할 수 있고, 말초 신경계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또한 구분할 수 있고요. 뇌는 대뇌, 그리고 소뇌, 그리고 뇌줄기, 간뇌로 구분할 수 있죠. 뇌줄기 안에는 중간뇌도 있고 연수도 있고 뇌교도 뇌줄기 안에 포함을 하는 거고요.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 신경계로 이제 전달하죠. 그래서 감각신경이 구심성 안에 포함되는 거고, 원심성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리는 명령을 근육이나 분비샘 등의 반응기로 이제 전달하고,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또한 구분하고요. 체성신경계는 골격근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으로, 또 자율신경계는 분비샘이나 내장근이나 심장근을 조절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신경계는 중추와 말초, 또 중추는 뇌와 척수, 또 뇌에는 대뇌, 소뇌, 뇌줄기, 간뇌, 말초는 구심성과 원심성, 원심성은 체성과 자율, 또 자율은 교감과 부교감, 뇌줄기는 중간뇌, 연수, 뇌교. 각각의 이제 중추신경계와 각각의 말초신경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1번,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분한다. 옳은 내용이고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고요. 4번, 말초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5번,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말초신경계에 전달하고 말초신경계의 반응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한다. 말초신경계가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게 되면 중추신경계는 말초신경계를 통해 반응기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네요.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A는 대뇌, 그리고 B는 간뇌, C는 중간뇌가 되죠. D는 소뇌가 되는 거고, E가 연수. A, 대뇌의 겉질은 백색질이다. 대뇌의 겉질은요, 회색질이고요. 이 회색질에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요. 또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 B는 호흡운동의 중추다. 호흡운동의 중추는 2인 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C에는 시상하부가 있다. C는 중간뇌. 시상하부는 B 간뇌 속에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 D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 D는 소뇌.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B 간뇌가 되겠죠. 5번, 이 연수에서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 이 연수는 뇌교와 이제 척수 사이에 있고요.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5번 옳은 문장. 교통사고로 뇌의 일부분이 손상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일부 기억이 상실되었다.
언어 기억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곳은 대뇌 A가 되겠죠. 나 눈에 빛을 비추어도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 동공 반사를 담당하는 중간뇌. 그러니까 중간뇌는 C. 그래서 정답은 A와 C 2번이 되겠네요. 간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대뇌 겉질이 활성화되는 부위를 나는 대뇌 겉질을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고, 그림 가에서 붉은 색깔로 나타낸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단어를 들을 때, 단어를 듣는다라는 거는 청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각 중추, 축두엽이 가장 붉은색을 나타냈죠. 그래서 청각은 축두엽이 담당을 한다. 두 번째, 단어를 볼 때, 단어를 본다라는 거는 시각 중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각 중추는 후두엽이 되겠네요. 세 번째, 단어를 말할 때, 이거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언어 중추. 언어 중추는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했네요. 그래서 전두엽.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한다라는 거는 사고의 중추를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사고의 중추는 전두엽과 축두엽이 함께 반응을 한다. 보기의 기억. 전두엽에서 시각을 감지하는 감각령이 있다.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령은 후두엽이 되는 거죠. 니은. 대뇌 겉질은 부위별로 그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다.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대뇌 겉질의 정보는 모두 척수로 전달된다고 했는데요. 단어를 들을 때 귀, 그리고 단어를 볼 때 눈, 그리고 단어를 말할 때 입, 사고할 때 대뇌, 전체, 전두엽이나 축두엽. 감각기가 척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감각기가 척수 위에 있기 때문에 척수를 거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 뇌 사자와 식물 인간에서 뇌의 기능이 상실된 부위의 위치를 나타냈는데요. 뇌 사자는요, 정신활동의 중추인 대뇌의 겉질에 기능하고요. 생명 유지의 중추인 뇌줄기, 즉 중간뇌 뇌교 연수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를 우리가 뇌사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식물인간은요, 대뇌 겉질의 기능만 상실되었고 간내 뇌줄기의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가호흡도 가능하고, 그래서 호흡기를 띄워도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체온 조절도 가능하고. 보기에서 기억. 뇌사자는 대뇌 겉질의 기능만 상실되었다. 뇌사자는 대뇌 겉질과 뇌줄기가 모두 상실된 거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내용. 식물인간은 인공호흡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뇌줄기는 살아있어요. 뇌줄기가 살아있다는 거는 스스로가 호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장박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화도 담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문장. 지금 식물인간은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다. 대뇌 겉질의 기능은 상실됐지만 간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체온을 조절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뇌 모형이 그려진 그림과 그 기능이 적힌 카드를 연결하는 활동이고요. 가의 A. A는 간내. 간내는 체온과 삼투압 같은 항상성의 최고 중추부가 되는 거죠. B는 뇌교와 척수 사이의 연수. 다 대뇌 뒤쪽 아래에 있으며 좌우 두 개의 방굴이 이루어져 있다. 손에는 수위근을 조절하고요.
간뇌의 아래쪽에 있고 안구 운동과 홍치 운동 조절한다 라는 중뇌. 옳지 않은 내용 1번 가의 A는 체온과 삼투압을 조절한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나의 B는 연수. 역시 옳은 문장. 3번 다의 기억에는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손해가 하는 역할. 4번 라는 중간뇌의 뇌 모형 그림 카드와 연결돼야 된다. 그렇죠. 라에 대한 내용이 중뇌에 대한 내용. 5번 A와 B는 모두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뇌줄기에 속한다. 뇌줄기 안에는요. 중간뇌 그리고 뇌교, 연수를 합한 것을 우리가 뇌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A는 뇌줄기에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5번. 척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척수는 무릎 반사의 중추, 그리고 겉질은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 뇌와 말초 신경을 연결하는 역할. 후근을 통해 전달된 흥분이 전근으로 전달되어 반응이 일어나죠. 뇌에서 내린 명령은 모두 척수를 지난다. 뇌에서 내린 반응의 명령이 뇌신경을 통해 얼굴로 전달되는 경우는 척수를 지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어떤 단어를 말하려고 할 때, 냄새를 맡으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단어를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얼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척수를 통해서 반응의 명령이 전달되지를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은 4번.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손이 바늘에 찔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겠죠. 바늘에 찔렸을 때 A를 통해서 B에서 C를 거쳐 D를 거쳐서 E로 올 때, 이때는 대뇌가 관여한 조건 반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회피 반사가 있죠. 무조건 반사. A에서 직접 F를 거쳐 E로 올 때, 이때는 자신도 모르게 바늘에 찔렸을 때 손을 움츠리는 반응 경로, 무조건 반사 혹은 회피 반사. 기억, 피부에 받아들인 자극은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전달이 되죠. 연합신경으로.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AF2의 경로를 거쳐 재빨리 손을 뗀다. 회피 반사. 눈물 분비 반사는 이 현상과 반사 중추가 같다. 눈물 분비는요, 연수가 중추가 되는 거죠. 척수가 중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A는 감각신경, C는 운동신경이 되는 거죠. B가 연합신경. A는 감각신경으로 문장이 되는 거고, B는 정보를 통합하여 반응 명령을 내리는 연합신경, C는 체성신경의 운동신경이 되는 거죠. 골격근을 조절하는. 4번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의 경로는 A에서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인 C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A, B, C 경로로 흥분이 전달된다. 옳은 문장. 무릎 반사의 중추는 대뇌가 아니라 척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은 5번. 척수 반사가 필요한 까닭을 이제 서술하셔야겠죠. 척수 반사는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이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반사잖아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초신경계의 구성.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심성 뉴런에는 감각신경,
그리고 원심성 뉴런에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에는 운동신경이 포함되어 있죠. 기억. A는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에 분포한다. 그쵸? 자율신경계의 말단이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에 이제 분포하고요. 그래서 소화, 호흡, 순환, 운동과 호르몬의 분비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요. 니은. B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신경. 네, 옳은 문장. 디귿. C. 운동신경은 심장근의 반응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이다. 체성신경계에 속하는 운동신경 C는요, 골격근 같은 수위근을 조절할 때 반응하는 거고요. 심장근 같은 불수위근은 A인 자율신경에 의해서 반응이 조절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기억과 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신경 A, B, C를 통한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A는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구심성 뉴런. 그리고 B와 C는 중추신경계에서의 명령을 운동기로 전달하는 BC는 원심성 뉴런. A는 구심성 감각신경이 되는 거고요. B는 자율신경, 그리고 C는 체성신경의 운동신경. A는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체성신경계에 속하는 신경은 C가 되는 거고요. A는 구심성이죠. 니은. B는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C는 대뇌로부터 받은 명령을 골격근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예,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니은과 디귿. 자율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율신경계가 포함되어 있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모든 곳에 거의 다 분포되어 있죠. 말초신경계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구심성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은 감각신경. 원심성은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체성신경계와 또 하나는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자율은요, 두 가지 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 구심성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자율신경은 원심성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1번. 대뇌의 조절을 직접 받지 않는다. 그렇죠.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조절을 직접 받지 않고요. 간내나 중간내나 연수의 조절을 받아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고요. 3.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4.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죠. 소화, 순환, 호흡,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을 하고, 5. 중추에서 나와 반응기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절전과 저류신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사이에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중추에서 나와 반응기 이르기까지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감신경은 절전 앞에 있는 신경의 길이가 짧고 뒤에 있는 신경의 길이가 길지요. 부교감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고요. 신경전달 물질은 이 세 군데에서는 이제 아세틸콜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감의 뒷신경, 그러니까 저루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 알초신경계에 속하는 신경 A, B, C의 특징. A. 팔의 골격근을 수축한다. 운동신경이 되겠네요. 기관지를 확장을 시킨다. 교감신경. 피부에서 받은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감각신경. 1. A는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운동신경은 척수의 전근을 이루는 거고요. 척수의 후근을 이루는 신경은 감각신경. 옳지 않은 내용. 2번. B는 교감신경은 길이가 동일한 두 개의 뉴런이 아니라 교감의 경우는 앞에 신경이 짧고 뒤에 신경이 길지요. 3번. C는 운동신경이 아니라 감각신경. 4번. C는 체성신경에 속하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 5번. A와 B, 운동신경과 교감신경은 모두 원심성 뉴런에 해당한다. 정답은 5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내장기관의 분포를 한다. 예,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요. 2번. 모든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네, 자율신경계 포함이 되는 거죠.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3번. 기량작용으로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예, 교감과 부교감은요, 기량관계,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반응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의 반응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의 반응이 올라가게 되면 교감신경의 반응은 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하고요.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소화운동의 촉진은 부교감, 또 반대로 억제는 교감신경. 4.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신경절 이전은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은 이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5번. 부교감신경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는 교감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요, 평상시의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안정 상태로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뇌와 자율신경에 의한 동공 크기의 조절 경로를 나타냈고요. 동공 크기의 조절은 중간 내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동공 반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중추는 간내가 아니라 중간 뇌가 되는 거고. 교감신경인가요? 부교감신경인가요? 그림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고요. 또한 교감신경은 될 수 없죠. 교감신경은 언제나 척수에서 뻗어나오지 중간되는 연수나 간내에서 뻗어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X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경우는요, 교감신경, 저루신경 말단, 그렇죠? 저루신경 말단인 이쪽 부분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고, Y가 흥분하면 동공이 확대된다. 부교감신경에 의해서는 동공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 교감신경에 의해서 확대. X하고 Y는 모두 구심성 뉴런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자율신경계는 원심성 뉴런에 해당하는 거죠. X와 Y는 부교감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중추신경계에 연결되는 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골격근 수축, 소화관 운동 촉진, 쓸개부 분비 억제. 골격근 수축은 체성의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소화관 운동 촉진은 자율의 부교감신경, 쓸개즙 분비 억제는 자율의 교감신경이 되는 거죠. 교감신경의 경우는요, 척수에서
모든 경우 다 뻗어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팔의 골격근 수축은 얼굴 아래에서의 조절이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척수를 통해서 뻗어나와야 하겠죠. 기억 A와 B는 모두 척수. 옳은 문장. 니은 자율신경 A는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조절한다. 반대로 설명한 거죠. B인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 디귿 자율신경 B의 신경전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저류신경 말단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르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빠르게 낙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의 모습. 자율신경 중 긴장형인 교감신경이 반응하겠죠. 이때 영우의 심장박동 촉진되겠고요. 소화관 운동은 억제가 되겠네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까닭을 자율신경과 연결지어 서술하시오 라고 했네요.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소화관 운동은 억제가 된다. 왜냐?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알맞는 긴장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척수와 반응기 사이에 연결된 신경 가나다를 나타냈고요. 가는 앞에 신경이 짧고 뒤에 신경이 긴 교감신경. 나는 감각신경이 되겠네요. 다가 부 교감신경. 가는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 나는 운동신경이 아니라 감각신경. 다가 흥분하면 방광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는 거고요. 4번 기억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신경전달 물질로서 방금 표현한 위치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표현할 위치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옳은 문장, 그리고 5번은 틀린 문장이 되죠. 정답은 4번.